동네 사람들에게서 소식을 들었다. 아들 결혼한다며? 축하해요. 나는 얼어붙었다. 결혼? 누구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물었다. 당신 우리 아들 결혼하는 거 알고 있었어? 아내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청첩장은 왔어요. 그럼 왜 말 안 했어?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이름이 없었어요.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성공해서 대기업 임원이 된 아들. 언론에도 몇 번이나 소개된 자랑스러운 아들. 그런 아들이 결혼식에 부모를 초대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렇게 부끄러운가? 나는 괜히 손에 쥔 신문을 구겼다. 우리는 평생 공장에서 일했다. 학벌도 돈도 없었다.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다. 대학 등록금, 유학비, 생활비까지 빚을 내서라도 다 해줬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날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걸까? 그날 밤 아내는 조용히 말했다. 혹시 우리가 가면 아들이 불편해질까봐 그런 건 아닐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뒤 나는 혼자 결혼식장이 열리는 호텔 앞에 섰다. 멀리서라도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그때였다. 뒤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불렀다. 아버지.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거기에는 정장을 입은 아들이 서 있었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왜 왔냐고 묻지 않겠다. 그냥 한 가지만 말해라. 우리가 그렇게 창피하냐? 아들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고개를 세게 저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럼 왜 초대하지 않았어?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제가 결혼을 반대했어요. 뭐라고? 아버지랑 어머니가 오시면 결혼식장에서 상처받을까 봐요.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이야? 아들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신부 집안이 많이 다릅니다. 재벌가예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결혼 준비하면서 신부 부모님이 제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무슨 조건?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집안 체면에 맞지 않는 사람은 결혼식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내 손이 떨렸다. 그래서 우리를 뺀 거냐?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제가 싸웠습니다. 몇 번이나 말했어요. 제 부모님은 평생 저를 위해 사신 분들이라고. 그런데 신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결혼식은 우리 쪽 손님들이 대부분이다. 괜히 분위기 흐리지 말라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부모님이 그 자리에 와서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걸 죽어도 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가 욕먹겠습니다. 부모를 초대하지 않은 못난 아들이 되겠습니다. 나는 가슴이 무너졌다. 이 아이는 우리를 부끄러워한 게 아니었다. 우리를 지키려고 한 것이었다. 그 순간 결혼식장 안에서 축가 리허설 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나는 천천히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물었다. 너는 행복하냐?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잠겨 있었다. 그때였다. 그게 사실이에요? 낯익은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거기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서 있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여보 이건 나한테 왜 말 안 했어요? 신부의 눈이 붉어졌다. 우리 부모님이 그런 조건을 걸었다고요?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결혼식 망칠까봐 당신한테 말 못했어. 신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나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당황했다. 괜찮아요. 우린 그냥 말을 잇지 못했다. 신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제가 사랑한 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만든 건 두 분이시죠. 그녀는 결단한 듯 뒤를 돌아섰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몇 분 뒤 결혼식장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마이크 소리가 울렸다. 잠시만요. 신부의 목소리였다. 오늘 이 자리에 가장 먼저 모셔야 할 분들이 아직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하객들이 술렁였다. 제가 결혼하는 사람은 두 분의 희생과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결혼식은 저에겐 의미가 없습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다. 신부는 또박또박 말했다. 두 분을 모시지 못한다면 저는 이 결혼식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아들은 눈을 크게 뜨고 무대로 걸어가는 신부를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신부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그는 우리 쪽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신부 아버지는 우리 앞에 멈춰섰다.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신부가 마이크를 내려놓고 다가왔다. 아버지, 사실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옳다고 보느냐? 대답해 주세요. 식장 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조용해졌다. 신부 아버지는 우리를 힐끗 바라보더니 말했다. 결혼은 현실이다.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야. 체면과 수준이 맞아야 한다.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들은 이를 악물었다. 그만하세요. 너는 아직 모른다. 아니요, 압니다. 아들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제 부모님은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학벌도 재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를 여기까지 만든 분들입니다. 신부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다. 그래서 그 사실이 오늘 이 자리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나?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신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아버지, 사람의 가치를 돈과 체면으로 나누는 게 정말 옳다고 생각하세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아들은 숨을 깊게 들이켰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저 이 결혼 못하겠습니다. 식장이 술렁였다. 신부가 놀라서 그의 팔을 붙잡았다.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을 부정해야 하는 결혼이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급히 말했다. 아들아, 그만해라. 우린 괜찮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평생 후회하며 살기 싫습니다. 그 순간 신부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혼을 포기하겠다는 거냐? 아들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식장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웨딩홀 조명 아래 눈물과 분노, 충격이 뒤섞였다. 이 결혼은 정말 여기서 끝나는 걸까? 지금 이 자리에서 결혼을 포기하겠다는 거냐? 신부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이 있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부모님을 부정해야 한다면 저는 이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식장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신부는 아들의 손을 꽉 붙잡았다. 눈물로 번진 화장이 그대로였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 한마디에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졌다. 신부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천천히 딸을 바라봤다. 너도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겠다는 거냐? 네.
아버지가 평생 제게 가르쳐 준 건 당당하게 살라는 거였어요. 순간 신부 아버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는 우리 쪽을 바라봤다. 낡은 양복을 입은 나와 조심스럽게 서 있는 아내. 그 눈빛은 아까와 달랐다. 그는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잠시만요. 식장이 다시 조용해졌다. 저는 오늘 체면을 지키려 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어 말했다. 하지만 제 딸은 사람을 지키려 했군요. 하객들이 술렁였다. 그는 우리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순간 나는 숨이 막힌 듯 멈춰섰다. 결혼은 집안의 결합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약속이라는 걸 오늘 제 딸에게 배웠습니다. 신부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들은 굳어있던 어깨를 천천히 풀었다. 신부 아버지는 또박또박 말했다. 두 분을 이 자리에 가장 귀한 손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식장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크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았다. 아들은 우리 앞에 서서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제 결혼식에 와주세요. 그날 우리는 가장 앞자리에서 아들의 결혼식을 지켜봤다. 부끄러움이 아닌 자부심으로. 성공한 건 아들이었지만 진짜 어른이 된 건 그날 그 자리의 모두였다.